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 이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죠.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얘기는 그 체포동의안에서 이탈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의원들이 당을 향한 충정과 지적으로 생각한다 이러면서 겸허히 그 부분을 수용한다. 비명계 달래기, 요새 뭐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지도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혼란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국가, 국민,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여기 얘기하는 이 어떤 일입니다. 어떤 일. 이게 뭐냐는 거죠. 지금 비명계에서는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데 자기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논란은 언론에 보도된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익명까지 포함해서 자, 친명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총선 6개월 전쯤에 비대위 구성 고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6개월 전쯤이면 올 10월쯤 됩니다. 제가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10월이면 올 정기국회가 있고 국정감사가 한창일 때 그때 제1야당의 대표를 바꾼다. 바꾼다는 의미보다는 비대위를 구성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2차 체포동의안에 그냥 부결시켜달라 이런 꼼수에 불과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익명이긴 하지만 친명계에서 연말쯤에 대표직을 물러나는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걸 거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실제 민주당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면 누가 언제 얘기했는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에드벌룬성으로 보인다. 근데 왜 연말이냐? 그 당헌 당규에 보면 그 대표가 고립이 됐을 때가 그 남은 기간이 8개월이면 그러면 올 12월 한 28일 정도까지 아닙니까? 그 이후로 만약에 대표가 그 고립가 되면 고립하는 게 이제 사퇴나 기타 다른 등등으로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를 안 열어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당무위원회 의결로 되거든요. 당무위원회 의장이 이재명 대표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당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본인의 뜻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또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자, 또 친명계는 아니지만 친문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늦여름이나 초가을쯤에 판단할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쪽의 판단인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판단할 시점을 그쯤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빠르게 퇴진하는 게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조응천 의원은 연말에 질서 있는 퇴진보다는 시점을 앞당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죠. 그대로 가서 어떤 일을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한 어떤 일 그거를 하면 된다. 대표직에 그냥 있어도 이런 주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는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에 과연 사퇴가 포함되느냐. 이게 이제 그 관심사죠. 정상적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사퇴는 포함되는 거죠. 대표직 사퇴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어디 그렇게 정상적으로 발언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본인의 퇴진을 포함하는 개념이냐? 저는 어떻게 보냐면 CBS 논설위원장이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했다고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적이 있죠. 옥중공천도 불사하겠다. 자기는 당 장악에 자신감이 있다. 윤리심판원장 친명계로 바꿨다. 이런 것들이 핵심 요지입니다. 총선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CBS 논설위원장하고 통화해서 밝혔다. 통화한 사실 부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게 3월 2일입니다. 불과 한 보름 전 정도죠.
그러니까 그때 CBS 논설위원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이미 그때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까지의 계획은 세워놨을 겁니다. 그리고 카드도 여러 가지의 카드를 뭐 1, 2, 3, 4, 5 뭐 이렇게 만들어 놨을 겁니다. 이런 때는 이런 카드, 저런 때는 저런 카드. 다 시뮬레이션 끝났다고 봐야죠. 물론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변하면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꺼낼 카드는 다 점검을 해봤을 것이고 그거 아마 계속해서 지금 수정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대표직 사퇴도 있겠지만 그건 최후의 수단일 거고 그 전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퇴 외에 다른 어떤 일 이걸 하려고 하겠죠. 그 중에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다는 총선 6개월 전 비대위 그게 저 문재인 모델 아닙니까? 문재인 모델을 그건 2016년 초 문재인 모델이죠. 그 모델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아직은. 그러니까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고 본인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권을 다른 비대위 뭐 위원장이나 아니면 비대위 대표 과거에 김종인 씨가 비대위 대표라는 그 아주 희한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거는 이제 문재인 당시 대표가 대표직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권을 주었다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비대위 대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런 문재인 모델을 채택을 한다면 비대위 대표 뭐 뿐만 아니고 온갖 미사역으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얼굴이다.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해서 국민 앞에 제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상황 호도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대표직을 물러나고 당무에서 손 뗀다. 언제까지? 총선 때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맞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든이라는 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뺀 그 어떤 일도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아마 합리적인 것이다. 대신 비명계들이 해줘야 될 일이 있죠. 2차 체포동의안 오는데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올 텐데 그거 부결시켜달라.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그걸 만약에 가결시켜준다? 그러면 자기가 구속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나는 옥중 공천도 불사한다. 이런 것이 아닌가.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말이죠. 왜냐면 어제 의총에서 한 발언도 이런 거 한번 보시죠. 그 체포동의안에서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게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이 아니고 소통부재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통부재.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자기가 대화를 해서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설득을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설득은 뭘로 하겠습니까? 이건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정치 탄압을 여러분들이 막아줘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비명계를 설득을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생각의 연장선에서 보면 결국은 내년 총선 때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대표직 사퇴는 내려놓지 않겠다. 대표직은 내려놓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물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부분에는 대표직 사퇴는 일단 제외하고로 보인다. 물론 뭐 지금 대표직 사퇴 생각이 있더라도 지금 발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이재명 대표라는 그 정치인을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대표직 사퇴를 제외한 어떤 일, 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의 약속을 지금 하든지 간에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한 거죠. 비명계에서는 그럴 겁니다. 말보다 행동이다. 말은 지금 뭐 모든 혼란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겸허히 그 부분을 수용한다는데 그 수용해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왜냐면 당장
많은 국회의원들, 저는 친명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이야 뭐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만 고민정 의원 말대로 정말 늦여름이나 올 가을 또는 올 겨울 뭐 11월이나 12월 이때쯤 돼서 이대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도저히 내가 내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면 친명계 먼저 저는 돌아설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친명계들이 돌아서는 그 시기, 이 시기가 이제 12월 뭐 저는 이제 늘 연말쯤을 얘기하는데 그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친명계마저 돌아서면 그때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대표는 그때까지는 여하튼 자기가 이 당의 대표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그거 부결시켜달라. 여기에 지금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저런 발언이 있는데 그 발언의 핵심적인 행동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지금 천냥빚을 갚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성 비명계는 별로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수시로 말이 바뀌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시나리오, 꺼내들 카드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는 대표직 사퇴까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냥 본인이 나와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대표직 계속 유지하고 이걸 끝까지 밀어보고 안 되면 뭐 비대위 구성이나 또는 문재인 모델을 통해서 본인은 대표로 그냥 있고 당의 전권을 당을 그 모양을 포장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포장을 싹 갈아서 국민 앞에 다시 팔아본다. 이런 거죠. 그런데도 친명계들이 다 도망간다. 그렇게 되면 또 특단의 대책을 아마 내놓지 않을까. 그때도 여하튼 1, 2, 3, 4 순위의 카드는 대표직은 유지한 채 그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마지막 카드에 대표직 사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이제 뭐 당 고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서서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재명이 대표직을 내놓는 수밖에 라고 할 때 그 시점이 아니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국가, 국민,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에 대표직 사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석의 틀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